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상당부를 아시겠지만 비대위에게 조합장 뿐만 아니고 이사, 감사 다 가져라 라는 제안을 노영창 이사가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날 제안을 해서 1월 10일까지 좀 답변해달라 그랬더니 허건 변호사가, 허건 조합원이 1월 20일까지는 답변해 주겠습니다라고 공문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이 답변을 지금까지도 못합니다. 이 제안을 이정무 후보하고 허건 조합원한테 했는데 아직까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를 제안했냐면 조합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자, 상가 노영창 이사를 제외하고는 조합장, 부조합장 모든 임원들이 사퇴할 테니 비대위 측에서 조합장, 부조합장, 이사, 감사를 명단을 내라. 그러면 추대해 주겠다. 2월 28일 총회에서. 대신 조건이 있다. 너네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추가 부담금 없이 금년 8월 30일에 입주를 시키고 비대위가 계속 주장하는 현금 청산 대상 3세대분에 대해서 분양을 취소하고 현금 청산을 이정고 시기까지 전까지 완료하면 너네들이 완료해라. 만약에 이렇게 다 추대했는데 이걸 못 해주면, 이걸 못 지키면 비대위 조합 임원 1인당 10억 원 아니면 20억 원 손해배상해라. 10억 원이나 20억 원은 너네가 결정을 하라. 그런데 만에 하나 너네가 이거를 지킨다면 금년 8월에 추가 부담금 없이 입주를 한다면 너네 임원 1인당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데 너네가 10억을 담보를 결정했다면 2배 20억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그 다음에 20억을 담보로 제공한다면 1인당 40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추가 부담금 없이 무조건 금년 8월 입주 가능하다고 지금 이정무 부조합장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조합장 모든 걸 다 당신들한테 넘겨줄 테니까 이걸 지켜라. 지키면 1인당 40억씩 10명이면 400억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 대신 지킬 수 있으니까 못 지키면 10억, 20억 배세상 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저 같으면 지금이라도 멤버 다 구성해서 이걸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하고 반드시 이걸 지켜서 1인당 40억도 필요 없어요. 10억씩만 주면 다 합니다. 1인당 10억씩 주고요. 만약에 우리 못 지키면 1인당 40억씩 내도록 한다고 그래도 저는 지금도 오케이 합니다. 이거를 비대위가 끝까지 오케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노영창 직무대행이 요구한 게 자, 제발 조합하고 끝장 토론 한번 하자. 조합 측에서 한영기 조합원하고 변호사 1명, 비대위 측에서는 이정무 전 부조합장하고 허건 변호사 2대1 토론 이것도 거부했습니다. 비대위 네이버 카페 단체 카톡방을 좀 개선을 해라. 한영기 다시 가입시키고 실명으로 좀 운영해라. 이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성금 약 2억 원의 사용 내역을 공개해라. 조합원들이 지금 난리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3월에서 8월까지 불과 한 5, 6개월 사이에 특정인이 7천만 원 사용했다고 부조합장 당시에 그랬는데 도대체 왜 이거를 공개 못하느냐. 그런데 이거는 어찌된 일인지 지금도 공개를 안 합니다. 법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것도 안 해요. 고발을 당했는데도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위, 이런 이정무 부조합장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믿을 수 있나요? 자, 하도 답답해서 도저히 이정무 후보로는 정말로 삼성한테 아까 제가 약속했던 합의했던 내용을 이정무 후보가 삼성하고 합의해서 금년 8월에 입주하는데 추가 부담금 없이 입주할 수 있다? 99.999% 이정무 후보는 불가능한데 조합원들이 이게 사기를 치니까 제가 2월 9일 날 이정무 후보한테 다시 제안했습니다. 엊그제 2월 9일 날. 뭐라고? 내가 사퇴하겠다. 똑같이 추가 부담 없이 당신이 8월까지 입주를 시켜라. 만약에 당신이 8월 말까지 입주를 시킨다면 내가 한영기가 당신한테 40억을 현금으로 내 집 팔아서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대신 당신이 부조합장에서 이걸 못 지키면 한영기한테 줄 게 아니고 조합한테 20억 손해배상해라. 자, 이게 자신 없으면 이정무 당신이 지금 사퇴하고 나를 추대해 주라. 그러면
내가 추가 부담금 없이 금년 8월에 입주 약속을 하겠는데 이걸 못 지키면, 아까 당신이 못 지키면 내가 당신한테 40억 주겠다고 그랬는데, 내가 못 지키면, 내가 못 지키면, 이정무 당신은 조합에 1,000만 원만 내라. 조합에. 그러면 내가 8월 입주 부처가 당금 없이 입주했으니까 조합원들은 뭐 땡큐 할 거고, 당신은 그래도 1,000만 원만 지급해. 나는 당신한테 40억을 주겠다. 40억을 당신이 이거 지키면.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걸 못 지켰어.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40억을 또 주겠다. 내가 못 지키면. 근데 당신이 못 지키면 당신은 조합한테 20억만 주면 되는데, 내가 못 지키면 당신한테 가지고 있어. 이건 뭐냐면 나는 100%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정무 후보 이따 오겠지만 이걸 들은다면 오늘부로 다시 사퇴하고 나한테 한다면 내가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반드시 이걸 이행할 거고요. 이행할 거고, 그러면 조합원들은 좋아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정무 후보도 추가 부담금 없이 입주하니까 좋을 거고, 이 1,000만 원 이거 별거 아니니까 조합한테 주면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정무 후보에게 유리한 제안을 다시 이번에 9일날 했는데 이정무 후보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9일날 이정무 후보한테 다시 또 제안한 게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2월 14일 연설회 겸 토론회 꼭 나와달라. 내가 이때 이 5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내가 질문할 테니까 그때는 반드시 좀 답변 준비 좀 해와라라고 2월 9일날 보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9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41일간 이정무 부조합장이 해임당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받아갔습니다. 이거는 횡령이고 반드시 반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이때 14일날 토론회 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노즐레는 공사비 증액을 10원도 해주면 안 된다고 그런다. 근데 이미 이 후보는 특화 공사비 335억 원을 작년 12월 총회에 상정하라고 했다. 이미 지금은 상정해서 계약했고요. 자, 이 후보는 삼성에 돈을 안 주는 게 노즐레 얘기대로 공사비 증액이 없는 게 맞는 거냐. 그러면 왜 335억을 증액하려고 했냐. 그리고 총 얼마를 증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때 토론에 나와서 답변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작년 3월 총회 때, 선출총회 때 공약하고 이번 총회 이 후보의 공약이 같다. 도대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작년에도 못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답변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추가 부담금 없이 8월 입주와 현금 청산 3인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행하지 못하면 또 어떤 핑계를 들 거냐, 아니면 어떤 책임이 질 거냐, 좀 답변해달라. 그 다음에 이 후보님은 비대위하고 그간 수차례 토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응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2월 14일 오늘 설명회 연설회에는 꼭 나와서 공정한 토론을 해 주십시오라고 2월 9일 날 제가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이 답변 안 합니다. 거부합니다.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인센티브 제한을 거부하고 말로만 추가 부담금 없이 금년 8월 입주 약속은 정말 2번 조합원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이 된다면 공사 중단하고 추가 부담 폭탄은 99.9% 100%입니다. 자, 한영규 후보는 지금도 어떤 인센티브 제도든 다 수용할 자신이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정무 후보는 왜 후보 연설에도 지금 아직 참석 못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 중요한 자리에 거짓 공약들이 탄로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끝장 토론에 한 번도 응하지 못한 비대위입니다. 이번에 나오기 힘들 겁니다. 자, 이런 후보에게 언밸 맡기는 거는 우리 언밸리는 재앙입니다. 재앙. 자, 지금도 비대위 카페 단톡방은 거짓 선동 불법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영기를 재가입시키지 않고 실명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굳이 설명해서 안 되지만 다시 정리하라면 이정무 후보가 선출되면 안 되는 이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가 부담금 없이 금년 8월 입주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앞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아마 이정무 후보가 되면 한 달 이내에 삼성은 공사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삼성에서 약속했던 뭐 예를 들어서 돌강공사니 뭐 작업자를 2배 늘리지 이거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8월에는 입주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삼성하고 금년 8월에 입주 합의를 했고요. 3월 7일 날 공문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덕하고 무책임입니다. 10월 급여 셀프 지급했습니다. 41일간. 그 다음에 성금 1억 5천 공개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거짓 공약합니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합니다. 무능력합니다. 공사비 협상 5개월 동안 실패했죠. 5개월 동안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정무 후보가 9월 29일 해임됐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1일 날 부조합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42일간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로스로 약 1,300만 원의 봉급을 받아갔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 급여를 750만 원에서 500만 원 낮추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결국은 안 낮췄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우리 조합을 맡길 수 있습니까? 자, 제가 9일날 너 왜 이거 받아가? 너 횡령이다. 14일 나와서 답변하고 당장이 반환해라 했더니 그 다음날 2월 10일 날 여기 보면 2월 10일 날 875만 원을 조합에 입금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정무 후보입니다. 그 다음에 왜 삼성하고 이 양반하고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냐면 이미 협상해서 이미 금이 갔고요. 그 다음에 삼성하고 2번, 3번이나 12월 총회에 1,400억에 대해서는 정액 약정서를 총회에 올려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12월 1일 날 뒤집어 버렸죠.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공사비 인출 중단 통보했고 그 다음에 2개월 공사 연장해달라 통보해왔고 삼성에서 완전히 이제 끝장을 내자라고 지금 그 2판 4판 하고 있는데 다시 그 뒤로 지금 2023년 1월 30일 날 삼성에서 조합장에 보낸 또 공문입니다. 이게 이 직무대행하고 감사한테 보냈는데 이거를 삼성에서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보면 이게 삼성하고 대화 내용을 이정무 후보가 불법으로 녹취해서 속기록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부에 그냥 유출하는데 이 속기록에서 자기가 유리한 것만 딱 잘라서 편집을 해버렸습니다. 이거 편집을 하면 녹음 파일도 그렇고 앞뒤 잘라버리면 일정 부분만 딱 틀면 완전히 얘기하는 의도하고 다르게 이렇게 들립니다. 속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시공사를 상대로 조합의 책임자가 불법으로 녹취를 하고 속기록을 편집해서 이렇게 예비에 유출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같이 파트너로 일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삼성은 일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공사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리더십 추진력 부재. 아예 리더십 추진력 없습니다. 근데 더더욱이 당선에 도움 준 이 노줄레나 비대위 꼭두각시 노릇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1,300억 공사비 증액해주기로 약속했다가 비대위에서 뭔 소리냐라고 하니까 약속을 뒤집어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정무 부조합장이 당선이 되면 한 달 이내부터 해임 총회 방어 안 나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뭐 매일 현장 나가요? 나갈 수도 없고요. 한 달 이내에 해임 총회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대위원회가 집중 견제를 합니다. 업무 추진 불가능합니다. 부조합장이 하고 싶은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시간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사회 대위원회 틀어버리면 이 사람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월 17일 날 김석중 조합장이 복귀하느냐 완전히 아웃되느냐가 판결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복귀할 가능성이 법원의 판결에서 다시 뒤집혀서 김석중 조합장이 복귀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석중 조합장이 이 부조합장을 고분도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100% 다시 아마 이 사람은 그냥 꼬다는 보릿자루 마냥 한쪽에 팽개쳐 놔둘 건지 아니면 해임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마 부조합장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더 하이라이트는 불과 5개월 전에 작년 9월 29일 날
좌봉 가반수로부터 해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조합 같은 경우는 정관에 정해서 해임당한 임원은 아예 다른 임원에 출마할 자격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관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지금 이 양반이 다시 나왔는데 너무나 뻔뻔합니다. 너무나. 작년에 그 많은 공약들 해놓고 한 개도 못 지켰으면서 또 똑같은 거짓 공약을 하면서 작년 5월 달에 해임당한 사람이 다시 이 고개를 들고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갑니다.